다들 엔비디아만 쳐다볼 때 오픈AI는 조용히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자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말이죠. 투자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이 소식은 단발성 뉴스로 넘기기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인공지능, 이 두 키워드가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고 다음 한 주를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시장을 보는 눈이 한결 또렷해지실 겁니다. 오픈AI는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과 디바이스 경험 부문 전 세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 인공지능 협업 도구인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코덱스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픈AI의 역대 기업 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인공지능 기업이 자기 역사에서 손꼽히는 계약 상대로 삼성전자를 지목했다는 뜻입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일반 사용자가 쓰는 챗GPT와는 결이 다릅니다. 임직원들의 지식 기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접근 권한 관리, 보안 통제 같은 기업용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다뤄야 하는 만큼 보안과 통제가 핵심인 제품이죠. 삼성전자 같은 거대 제조기업이 전사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공급되는 코덱스도 주목해야 합니다. 코덱스는 코드를 작성하고 리뷰하고 디버깅하는 개발 업무는 물론 비개발 직군의 일상 업무에서도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나 자동화된 업무 프로세스로 구현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개발자가 아닌 직원도 자기 아이디어를 곧바로 자동화 도구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셈이죠. 코덱스의 확산 속도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오픈AI에 따르면 현재 매주 500만 명 이상이 기술과 비기술 분야의 다양한 직무에서 코덱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코덱스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올해 2월 이후 무려 80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도입을 넘어 실제 업무 현장에서 폭발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도구들을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제품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정 부서에만 한정된 실험이 아니라 회사 전반의 생산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디바이스 경험 부문은 전 세계 임직원이 대상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 도입을 진지하고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픈AI 코리아 총괄대표는 이번 도입을 두고 세계적인 기술 제조 기업인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을 일부 조직이나 업무에 한정된 도구가 아니라 전 세계 임직원의 업무 방식과 혁신 역량을 높이는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오픈AI 역사에서도 의미가 큰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공급사가 직접 이 정도로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었던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오픈AI와 삼성전자는 이미 차세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즉, 이번 챗GPT 공급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두 회사가 쌓아온 동맥의 연장선 위에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동맥의 핵심에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가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과 함께 추진하는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 사업이죠.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서 삼성전자가 핵심 공급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규모를 들으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고성능 디램은 웨이퍼 기준으로 월 90만 장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 HBM 생산 능력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한 회사의 프로젝트가 전 세계 생산 능력을 통째로 넘어서는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수요의 한가운데에 삼성전자가 서 있습니다. 오픈AI가 삼성전자를 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역량을 모두 보유한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 전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죠. 여기에 선단 메모리 제품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과 차별화된 패키징 기술까지. 인공지능 시대에 삼성전자만큼 종합적인 무기를 가진 회사는 드뭅니다. 협력은 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급부터
데이터 센터 설계와 구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도 삼성 SDS는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바다 위에 짓는 부유식 데이터 센터 개발에서 협력합니다.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인공지능 밸류체인입니다. 시장은 이 흐름을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서막으로 읽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한 일본 증권사는 D램 영업이익률이 슈퍼사이클이 절정에 이르는 시점에는 7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메모리 산업이 전례 없는 고수익 시대에 들어선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2017년과 2018년의 호황을 뛰어넘는 규모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이 바로 이 메모리이고 그 한복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인공지능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사실상 유일한 공급 허브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인프라가 확장될수록 그 심장에 들어갈 메모리는 결국 한국 기업이 공급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 중심에서 단순 부품 납품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큰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번 챗GPT 공급 계약이 한 번 더 빛납니다. 메모리를 공급하는 관계를 넘어 이제 삼성전자가 오픈AI의 인공지능 도구를 직접 쓰는 고객이 된 겁니다. 공급사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인 셈이죠. 두 회사가 양방향으로 깊게 얽히고 있다는 건 이 동맹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단단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삼성전자를 둘러싼 긍정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호재가 분명할수록 투자자는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뉴스에 무작정 올라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서 정작 내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보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 소식을 투자자로서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점입니다. 계약과 협력은 분명 강력한 재료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이익은 아닙니다. 의향서와 파트너십이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메모리 공급 물량이 실제 출하로 이어지는 시점, 그리고 그것이 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흐름을 차분히 따라가 보십시오. 기대감과 실제 숫자 사이의 간격을 늘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호 체크입니다.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 부문 수익성과 HBM 매출 추이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한 D램 가격 동향, 오픈AI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집행 속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런 지표들이 우상향을 유지하는 한 큰 그림은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열기가 과열됐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예상보다 느려지거나 메모리 공급이 한꺼번에 늘어 가격이 흔들리는 국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율과 글로벌 경기 같은 외부 변수도 대형주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이야기만 듣지 말고 반대편의 위험 신호도 함께 점검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강력한 호재가 쏟아질 때 많은 분들이 조급해집니다. 나만 못한 것 같고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바로 그 조급함이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만듭니다. 뉴스가 좋다고 해서 그 가격이 항상 좋은 가격인 것은 아닙니다. 흥분과 판단을 분리하는 것, 그것이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몇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이번 오픈AI 협력이 삼성전자 실적에 어떤 경로로 반영될지를 내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 발표일과 주요 일정을 미리 달력에 적어두십시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인할 시점과 확인할 지표를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음 주 시장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장에는 매일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 쏟아집니다. 오늘은 오픈AI 계약이지만 내일은 또 다른 뉴스가 우리를 흔들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의 양이 아니라 나만의 투자 기준입니다.
내가 왜 이 종목을 보는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지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뉴스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는 투자자는 좋은 뉴스에 뒤늦게 올라타고 나쁜 뉴스에 가장 먼저 던집니다. 반대로 자기 기준이 또렷한 투자자는 같은 뉴스를 보고도 침착하게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삼성전자라는 큰 흐름을 보든 다른 종목을 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소식도 결국 내 기준 위에서 해석할 때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가집니다. 정보는 도구일 뿐 판단의 주인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이 삼성전자를 역대급 파트너로 선택했고 그 흐름은 메모리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거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가슴 뛰는 이야기죠.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큰 흐름 앞에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번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출렁이고 계신가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점은 이것일 겁니다. 오늘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 차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 그 한 가지 차이가 1년 뒤, 5년 뒤 자산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삼성전자가 7만 원 아래로 빠졌을 때 시장은 메모리 사이클은 끝났다고 외쳤지만 단 2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22년 10월 5만 원대로 내려왔을 때도 이번엔 진짜 끝났다는 말이 도배됐지만 그 자리가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이 됐죠. 역사는 말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외칠 때 진짜 끝난 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모두가 안전하다고 박수칠 때가 진짜 위험한 자리였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많아서도 아니죠. 주식으로 수익 내는 가장 큰 차이는 기준이 있는가.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오를 때 무서워서 못 사고 빠질 때 무서워서 팔고 다 끝난 뒤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십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분들은 빠질 때 조금씩 담고 회복된 뒤에 비중을 줄이시죠. 이건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달 그 기준이 있으신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 혼자 만드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국장에 처음 들어오신 초보 주주분들이 정말 많은데 항상 차트를 봐도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어려워하셨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했을 생각입니다. 빨간 봉, 파란 봉, 수많은 선들 봐도 모르겠으니 결국 남들 따라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게 됩니다. 사실 초보자가 매일 쏟아지는 정보를 혼자 분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기업 실적, 금리, 환율, 뉴스, 공시, 전문가도 따라가기 벅찬 정보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이걸 혼자 공부해서 판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더욱 공감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했는데 거기서 또 주식 공부까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차트 보는 법을 배우려고 해도 시간도 체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남들 사는 거 따라 사자로 끝나고 그 결과는 대개 손실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번에 제 채널에서 주식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국내 주식 투자 기준표를 직접 공유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시장의 흐름을 그날그날 정리해서 오늘 어떤 신호가 나왔고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만든 기준표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시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이 기준표를 받으시면 그 흐름을 매일 같은 기준으로 따라가셔서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감으로 하던 투자를 기준표로 직관적으로 보고하는 투자로 바꿔주고 늘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표인 셈이죠. 아이시적게 느껴지지 않게 꾸준히 보시다 보면 어느새 수익을 만드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장이라도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봐야 할 자리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과 이미 큰 비중을 운용하시는 분이 똑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투자금 규모에 맞춰 투자자분들께 각각 자료를 다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소액 투자자분께는 부담 없이 따라오실 수 있는 기준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께는 비중 조절과 분할 전략에 초점을 맞춘 자료로 같은 시장도 내 자금 규모에 맞게 해석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자금에 맞는 기준이 있느냐입니다. 그 기준을 투자금에 맞춰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의 신청 페이지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투자금 규모만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춰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각각 보내고 있습니다. 또 후기와 꿀팁이 오가는 텔레그램 공유방도 있으니 함께 들어오셔서 정보를 나눠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의 이동은 모두가 웃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 도망칠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2018년에도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묵묵히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몇 년 뒤 분명하게 나뉘었죠. 지금 이 삼성전자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지나치는 분과 오늘부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분, 1년 뒤 두 분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그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셨다면 매일 갱신되는 이 기준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